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드넓은 천지의 호수가 하얀 물결을 일으키며 술렁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화면을 보고 완장 다오하이, 강과 바다가 뒤집혔다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촬영한 화면인데 천지의 물이 마치 솥 안에서 끓는 것처럼 용솟음 치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는 10월 17일 온도가 급강하했습니다. 지금은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물 온도와 대기 온도의 차이가 커서 발생하는 현상으로도 추정됩니다. 예년 같으면 천천히 천지에 얼음이 오는데 올해는 강풍과 함께 수증기가 얼어붙으면서 날리고 있습니다. 물론 바람도 거셌다고 촬영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은 휴면 기간이기는 하지만 활화산입니다. 그래서 천지 아래 용암의 활동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대기 중에 유황 물질은 검출되지 않아 화산 폭발의 중심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공 관련 시사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공이 각종 물자 부족으로 난리통입니다. 석탄 수급 단절에 따른 사상 초유의 전력난에 이어 이번에는 디젤유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차량이 길게 늘어선 가운데 주유 물량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와 석탄 부족이 석유 제품의 가격 앙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석유 제품 가운데 휘발유보다 디젤유 부족 사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젤유를 사다가 발전기를 돌리는 일이 일상화됐기 때문입니다. 한 주유소에서는 3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기름통 하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중공의 석유 제품 소매가는 올 들어 14차례나 올랐습니다. 차이신왕은 10월 26일 허베이 슈어주왕의 트럭 판매자를 이용해 유가가 너무 올라 디젤차는 굴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허베이성 현지의 주유소는 트럭 한 대당 100리터만 주유를 해줍니다. 트럭 한 대에 들어가는 디젤유는 1000리터인데 한 번에 10분의 1만 주유할 수 있는 겁니다. 주유소마다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유가가 너무 올라 100위안이면 몇 리터냐? 왜 그것밖에 안 파느냐는 입씨름이 일상화됐습니다. 돈이 있어도 주유를 하지 못하는 황당한 사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공의 디젤유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현재 중공 내 디젤 소매가는 리터당 7.2원, 한화 1,3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연초 대비 30%나 오른 가격입니다. 안후이 포양현의 한 트럭 기사는 요 며칠 새 어떤 주유소는 아예 주유를 안 하는 곳도 있고 100위엔에서 300위엔 정도를 주면 그제서야 몇십 리터를 겨우 주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는 후양현의 주유소는 디젤이 거의 떨어져 발전기를 돌리기 위해 기름통을 가지고 오는 이들에게는 아예 팔지를 않고 디젤 자동 세개만 정해진 양을 주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럭에 물류를 의지하는 회사들은 디젤유 부족에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디젤유 도매가가 소매가보다 비싼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유소마다 트럭이 장사진을 치면서 아주 난리통입니다. 그렇다 보니 하루 종일 기다려도 주유를 못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전의 한 트럭 기사는 장거리 운송 일감을 받기가 겁난다고도 털어놓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 일을 해도 남는 게 없고 나갔다가 연료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세계적으로 물류 공급에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유가가 상승하는 등 국제 유가가 전반적으로 폭등한 이유도 있습니다. 중공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젤유 대란은 원거리 물류를 마비시켜 다른 물가의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 가격, 특히 채소값이 폭등했습니다. 육류보다 채소가 오히려 비쌉니다. 시금치 한 근 가격이 돼지고기 2근, 닭고기 3근 가격입니다. 2년 전과 올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고기와 채소의 비율입니다. 중공 사람들은 올해 채소를 고기에 싸서 먹어야 할 지경입니다. 가격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물론 중공 사람들은 야채, 고기를 싸서 먹는 습관은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를 든 것뿐입니다. 돼지고기는 계절적 요인으로 가격이 내려간 데 반해 채소는 물류 마비로 공급망에 여의치 않고
오래 연이은 폭우와 홍수 같은 기상재해도 수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사 먹을 수 없는 품귀 현상은 2022년 춘절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돼지고기도 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 절대 기준으로는 싼 게 아닙니다. 이제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면서 돼지고기 선물 가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 10월 중순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점이었던 2월의 가격을 뛰어넘어 오르는 추세입니다. 전력 대란이 유류 대란으로 이어지고 다시 물류 대란으로 번지면서 중국의 실물 경제가 파탄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월 21일 시진핑은 산동성 황하 하류에 있는 시노팩의 승리 유전을 시찰했습니다. 승리 유전 발굴 1갑자를 기념한다는 명분인데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에너지 발굴 전투에 더 매진하라고 독려했습니다. 시진핑이 유전을 시찰하면서 에너지의 밥그릇은 스스로 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난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는 또 같은 날 산동의 잉커우도 방문해 식량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치러야 하고 내년에 20대 당대회를 열어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해야 하는 중단 시기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으로서는 국내 물류와 경제를 어느 정도는 안정시켜야 하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난이 아주 심각해 이례적으로 전략 비축유와 비축식량 등을 풀기로 했습니다. 전략 비축유를 푸는 건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비축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몇십 년 전 중국의 전략 비축유는 7일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91분을 초과해 121분까지 비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략 비축유가 31분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유류 대란이 터지자 739만 배럴의 기름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31분이 아니라 중국의 3대 석유 메이저들이 81분을 급히 수입해 메웠다는 말도 있습니다. 설사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타이완 정도는 상대할 수 있지만 미국과는 싸울 수 없습니다. 중국의 유전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 수요의 5% 정도를 감당할 정도에 불과합니다. 95%는 수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중국의 에너지 상황을 간파하고 있는 인물이 러시아의 푸틴입니다. 타이완 해협에 군사적 위험이 없다고 말한 것은 중국이 지금 에너지 상황으로서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말은 애둘러 했지만 그래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느냐고 조롱을 한 겁니다. 중국은 친구지만 그렇다고 군사동맹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군사교류도 서로의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며 어느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10월 28일 미 CNN은 26일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가졌던 단독 인터뷰를 방송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인터뷰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군이 타이완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타이완 국군을 훈련시키기 위해 미군이 있다는 건데 그 수는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병력 규모는 30명 정도로 인계철선 개념입니다. 차이잉원은 또 사태를 안정시키기 위해 시진핑과 마주 앉아 대화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체제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했습니다. 쌍십절 행사에서 밝힌 것처럼 두 나라가 서로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밝힌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또 중국이 침략하면 미국이 지원할 것으로 믿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맞서기 위해 타이완에 맞는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2020년 미국은 특수부대가 타이완 국군을 훈련시키는 사진을 공개했다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또 같은 해 11월 타이완 국방부도 1979년 단교 이래 처음으로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발표했다가 다시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잉원 총통이 미군이 타이완의 국방 실력을 높이기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밝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CNN의 방송이 나간 날 타이완 국방부장 추고정도 타이완 국군과 미군은 줄곧 여러 도시와 여러 부문에서 교류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 같은 교류는 오래됐고 빈번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10월 초 나흘에 걸쳐 누적 149대 군용기로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등 올해 들어 무려 680대 전투기로 위협했습니다. 차영원 총통은 CNN에 출연하는 김에 타이완의 문화와 미식도 세계에 알렸습니다. CNN 기자를 타이베이 완화구에 있는 300년 된 사찰 용산사로 안내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열광하는지를 과시했습니다. 또 완화구에 4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노포 량시하오로 CNN 기자를 안내 미식 쌀국수와 오징어국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이제 상황이 많이 좋아져 다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하는 만큼 CNN의 손님을 관광 홍보 차원에서 완화구로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사에서 평안을 갈구하는 기도를 하고 난 다음 타이완 미식은 필수 코스라면서 경제 살리기 쿠폰으로 결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징어국 얘기가 나온 김에 오징어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타이완 최전방섬 마주에는 매일 밤마다 중공의 오징어 잡이 배가 때로 나타나 밤새 초록의 집어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극의 오로라 같은 뜬금없는 조명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이 또한 상당한 안보 위협입니다. 최근에는 매일 60척이 나타난다고 타이완의 TVBS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뿐 아니라 남진하의 전역에 출몰하는 중공의 어선은 해상 민병입니다. 모래를 몰래 퍼가는 바지선도 전시에는 병력을 실어 나르는 군용 선박이 됩니다. 전투기가 방공 식별 구역을 넘보는 것 못지않게 중공의 선박도 위협적입니다. 중공 선박이 다가오면 타이완 당국은 6km에 접근할 때는 이를 몰아내고 4km까지 접근하면 나포에 어획물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마주섬 방어를 맡고 있는 마방부, 마주방어사령부의 병력은 옛날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5만에 달했지만 91년에 1만 명으로 줄었고 지금은 2,000명이 채 안 됩니다. 중공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마주를 먼저 칠지 아니면 우회에 본섬을 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징어 배가 너무나도 자주 출몰하는 것을 보면 비대칭 공격의 목표가 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한편 중공은 10월 23일 광동성 광저우에서 만수 배수량이 1만 3천 톤급이 순시함 하유심 공구를 취역시켰습니다. 폭 20m에 길이 165m에 이르는 대형으로 웬만한 구축함보다도 큽니다. 헬기 한 대를 적재하고 있는데 해양 순시선인 만큼 지금 당장 무장은 물대포만 있지만 언제든지 군용으로 개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이신 공구호의 내부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부가 아주 화려합니다. 응접시려는 편안한 소파에 벽에 걸린 그림도 멋집니다. 이 배는 체력 단련장도 있고 호화로운 식당도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해양 순시선이 목적이 아니라 호화 크루즈선을 개조한 것 아니냐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중공은 언제든 민간 선박을 군용으로 징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간으로 위장한 대형 선박에 수많은 병력과 탱크를 적재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경우는 눈에 뻔히 보이는 항공모함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